자, 볼게 우리. 일단은 자, 중등 개념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난 생각을 하고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아는 내용이라도 이런 게 있었구나 조금 잘 점검하면서 일단 조금 들어가 볼게. 자, 보자. 일단은 요런 거지. 자, A가 B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불러주거든. 자, 이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A가 B보다 작다라는 건 수직선 상황에서, 알았지? 수직선이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서. 수직선 상황에서 A라는 곳의 위치가 B라는 곳의 위치보다는 왼쪽에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이 C만큼 앞으로 가볼게. 똑같이 C만큼 앞으로 가고 똑같이 C만큼 앞으로 갔다고 해보자. 그래도 얘가 얘보다는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A 더하기 C라는 곳의 위치는 B 더하기 C라는 곳의 위치보다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 반대로 C만큼 왼쪽으로 갔다. 그런 걸 C만큼 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C만큼 왼쪽으로 가고 C만큼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도 A 빼기 C가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상황은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해줄 건데. 됐지? 자, 곱하기나 나누기를 해줄 건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거든. 2보다는 3이 더 작은 숫자잖아. 그치? 똑같이 2배를 해서 4를 만들고 6을 만들어도 4가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2가 3보다 작은 상황인데 똑같이 마이너스 2배를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건데. 그치?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C가 0보다 만약에 큰 상황이라면, 양수라면, 됐지? AC는 BC보다 작다. 혹은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C가 음수라면, C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AC는 BC보다 큰 상황으로 변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A 나누기 C도 B 나누기 C보다는 큰 상황으로 변하게 될 거야. 자, 이런 게 일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되겠다. 자, 등식에 관련된 성질하고 사실상 동일한 거거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된다. 근데 항상 음수를 곱할 때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주의해주면 돼. 됐지? 그런데 이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많이 일단 너네한테 이걸 접근을 시키냐면 실제로 계산을 딱 때려가지고 그냥 음수 나누면 바꿀 줄 아냐? 요 정도까지밖에 안 물어보거든, 중등과정에서. 자,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양인지 음인지를 너네가 판단을 하라는 상황이 많이 나와. 알았지? 판단이 안 된다? 나눠서 푸는 거야. 양수일 땐 요렇게 되고 음수일 땐 요렇게 돼. 그럼 문제 조건에 맞는 건 뭘까? 고민해 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881번. 요거는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 뭐 시험에도 출제되진 않을 거야, 이런 건. 그지? 이건 중학교 문제니까. 자, 봐보자.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자, 1번 봐주면 A 더하기 6과 B 더하기 6으로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6을 더했다라는 소리지? 같은 수를 더했으면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되면 되겠다. 그치? 자, 1번은 틀렸고, 두 번째. 자, 5-A랑 5-B를 했거든? 그러면은 뭘 했다는 소리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그치? 그런 다음에 더하기 5를 했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할 때 방향이 여기서 바뀌었을 거고, 더하기 5는 유지를 시켜놨겠지. 그럼 한 번만 바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가는 얘가 돼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2번이 맞는 거고. 자, 3번 봐보자. 3번. 3A-1과 3B-1. 자, 곱하기 3을 하면서 유지시켜 쓰고 빼기 1을 하면서도 유지를 시켰겠지? 자,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요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4분의 1 B 더하기 1. 바꿨고 유지였겠지? 그럼 한 번 바꿨을 테니까 방향이 요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5번 A분의 3과 B분의 3. 요건 조금 주의를 해줄게. 자, 봐봐봐. 요건 이제 중등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는 건데 우리가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A가 B보다 지금 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A분의 1과 B분의 1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A분의 1과 B분의 1. 너네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많이 어떻게 푸냐면 그냥 숫자 넣어서 많이 풀거든? 그냥 숫자 넣어서 막 이렇게 하거든? 3이 2보다 크니까. 그지? 그러면 3분의 1과 2분의 1을 비교하면 2분의 1이 더 크네? 방향 바꿔주면 되는구나? 됐지?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알았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돼. 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면 봐봐. 근데 이 상황에선 되지, 그지? 이 상황에선 되지.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이 더 크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크지? 요것도 되지. 그치? 그런데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얘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뒤집으면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뒤집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도 2분의 1이 더 큰 거지. 자, 얘가 되고 싶으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얘기를 해야 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면 뒤집어도 양수가 더 큰 걸 거냐 무조건.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도 생긴다. 그것만 조금 주의할게. 알았지? 그냥 직관적으로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어쨌든 5번은 방향이 저쪽인지 저쪽인지 아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A, B가 둘 다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됐지? 그러니까 이거일 때도 있고 이거일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됐지? 그리고 만약에 요거가 조금 판단이 안 되면 요런 방법 이용해도 되기는 하거든.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놔.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놔. 봐봐.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A분의 3과 B분의 3의 결론은 뭘 계산하자는 소리냐면 대소를 비교하자는 소리야. 대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판단하라는 소리잖아. 자, 우리 대소 비교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두 수의 차를 계산해 본다. 자, 두 수의 차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봐봐봐. 너네가 3하고 2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은 3 빼기 2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앞에서 뒤에 걸 빼보는 거야. 3 빼기 2는 몇이지? 1이지. 1은 0보다 크지? 그지? 0보다 크다라는 건 앞에 게 크다는 걸까? 뒤에 게 크다는 걸까? 앞에 게 크다는 소리야. 그지? 두 개를 뺐더니 0보다 큰 수가 나왔다라는 건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로 딱 넘겨주면은 3이 2보다 크다 이런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이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이게 직관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상황에선 여기서 이거를 뭐 해보자고? 빼보자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빼볼 거야. 뺐을 때 이 수가 이 조건 하에서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봐. 통분할 수 있겠지? 통분해주면 A, B분의 자, 3B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A가 B보다 지금 큰 수지. 그러면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의 3배를 뺀 거잖아. 위에 건 명확하게 음수란 말이야. 얘는 음수야. 얘는 근데 모르지. 얘는 모른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 얘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요 숫자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대소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야. 결론은. 됐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러면은 얘 얘는 명확하게 양. 그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지. 음수니까 어떻게 된다? 뒤에 게 더 큰 얘가 된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 빼서 비교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지금은 많이 안 나와도 고1 2학기 때 많이 나온다 이건. 됐지? 명제할 때 많이 나올 거야. 일단 요 정도 내용까지만 조금 잡고 갈게. 근데 뭐 결론은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다 여기는. 그지? 자, 그러면 82번 한번 풀어볼게. 자, 두 번째 개념 한번 가보자. 자,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명확하게 가자라는 건데 요런 얘기를 조금 해보자. 자,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봐. 자, AX가 B보다 크다. 자,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언뜻 보면 1차 부등식처럼 생겼지. 그치? 자, 우리 중학교 때 요렇게 배웠단 말이야.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양변을 뭐 해주자? 저 상황에서 A로 나눠주자. 자, 봐봐. 나 별거 아니야. 2x가 4보다 크다.
요런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뭐 요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양변을 우리는 a로 나누겠다는 행동을 하고 싶어. 결론은. 자, 그런데 부등식에선 a가 양인지 음인지가 너무 중요하지. 그치? 근데 a가 양인지 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상황에선. 그치? 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주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a가 0보다 크다고 내가 가정을 해주자.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겠지. 그치? 자, 그래서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요렇게 된다는 소리야. 문제 없지? 근데 a가 뭐일 수도 있어? 음일 수도 있는 거지. 맞지? a라는 건 미지수기 때문에 양인지 음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a가 음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가 음이면 그러면 x는 방향이 바뀌면서 a분의 b보다 작다.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나?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 1차 부등식처럼 생겼다라 그랬지. 1차 부등식이란 말은 안 했지, 얘가. 1차 부등식이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뭐일 수도 있어? a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됐지? 부등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은 x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거든. 그럼 a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좀 특이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가 0이거든? 좌변이 그러면 0 곱하기 x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맞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논리 따라올 수 있지? 그런데 봐봐봐.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는 게 뭐냐면 결론은 해라는 게 뭐냐면 요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을 우린 부등식의 해라고 불러. 그치? 자, 근데 봐봐. x에 봐봐. 100 넣어봐. 100. 몇 나오지? 좌변이? 0. 99 넣어봐. 0. 마이너스 2 넣어봐. 0. 됐지? 뭐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던 간에 이 상황은 무조건 0이라는 숫자로 고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b가 2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0은 2보다 크다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근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결론은 b가 어떻게 생겼느냐도 중요하다는 소리야. 여기서 다시 케이스를 3개로 나눠줄게. 자,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자. 됐지? 좌변은 뭘 넣어도 0이 나오는데 우변이 양수라고. 그러면 0이 양수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이 결국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가 없다. b가 0이어도 해가 없다. 그지? 근데 b가 0보다 작으면? 뭘 넣어도 0은 음수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 어떤 숫자가 다 들어가도 돼. 문제 없지. 상식적으로 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당연히 얘로 낼 것 같지? 그치? 요 상황의 케이스로 문제가 나올 거야, 여기서는. 논리 따로 왔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봐. 이걸 문제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요런 식으로 바꿔줄 거야. 여기는 3번 케이스는 아니고 1, 2번 케이스로 풀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야. 자, 봐봐. 부등식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우리가 요렇게 나온대,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 자, 그러면 일단 판단해봐. 부등호의 방향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지? 그러면 양변 a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의 결론은 안 바뀌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a는 양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양수라는 소리겠지? 여기에서 너네가 조건을 2개 뽑아내야 될 거야. 자, 첫 번째.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a는 0보다 큰 놈이겠네. 됐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내가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해를 구해주면 x는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a분의 b가 몇이겠구나? 1이겠구나. 됐지? 그러면 요 얘기는 a분의 b는 1이겠네. 자, 요렇게 2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요 2가지의 사실 통해서 우린 뭘 풀라 그랬냐면 ax가 a-2b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미지수가 2개니까 일단 줄여봐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는 누구랑 똑같은 거니까? a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요 B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A를 넣을 수 있겠구나, 이 얘기겠네. 그러면 2부등식을 풀란 소리겠네, 결론은. 아, 요거 풀어봐, 이 소리가 되는 거네. 풀어보자. 그러면 A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풀려면 양변 A로 나누겠지. 그러면 원래 우리의 관심사는 뭐야? A가 양인지 음인지가 관심사인 건데, A가 양수란 조건 앞에서 이미 뽑아내놨으니까 우리는, 그치? 아, 양변 A 나눌 때 방향이 안 바뀌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X가 될 거고, 안 바뀔 거고,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겠지 뭐, 그치?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구나. 자, 요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해보자. 85번 풀어볼게. 지금부터는 봐라 앞에 봐.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할 거야. 자, 이름이 연립방정식과 유사하잖아, 그지? 연립방정식과 유사하지만 우리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올 거고 풀이 과정은 완전 다르거든, 알았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연립방정식과. 자, 요것만 생각해보자. 자, 얘들아 봐봐. x 더하기 y가 2야. 자, x 빼기 y가 0이야. 그럼 요거 풀 때 너네 뭐 변변 더한다 막 해서 2x가 2다 만들어서 x는 1이고 집어넣어 y가 1이다 이렇게 풀지? 자, 이거 해가 x는 1, y는 1 이 소리잖아? 봐라. 태건아. 좀 하자. 자, 이거의 의미가 뭐니? 의미가 얘들아. 의미. 연립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 얘를 만족시키는 x랑 y 되게 많아. 얘를 만족시키는 x랑 y도 되게 많거든? 근데 둘 중에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를 찾는 거,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지. 자,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거든? 두 개의 부등식이 주어질 거야. 여기 부등식이 한 개 주어지고 여기 부등식이 한 개가 주어질 거거든? 그러면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으라는 거야, 결론은. 얘를 만족시킨 x값과 얘를 만족시킨 x값을 찾아봐,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우리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 떨어져서 뭐 미지수를 소거한다라는 방식이 필요하잖아. 근데 연립부등식은 그딴 건 없어. 그냥 둘 다 x로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 풀어 그런 다음에 겹치는 것만 찾아, 이러면 그냥 끝인 거야. 이거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 알았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상황 본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1번씩 풀어, 2번씩 풀어, 겹치는 거 찾자. 그냥 이러면 끝인 거야. 알았지? 자, 1번씩부터 풀어 나간다. 그냥 1차 부등식 풀면 되니까 x끼리 이항하고 뭐 숫자 이항하고 뭐 양변 나누고 뭐 그러면 끝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이항 좀 해보자. 2x 빼기 4x가 될 거고 3 이항하면 1 더하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이 변하겠다. 그지?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게 1번의 해가 된다. 됐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두 번째 거 본다. 두 번째 거. 이항하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6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됐지? 마 4로 나눌 거야. 방향 바뀌겠네. 작거나 같다가 되고 2가 된다. 됐지? 자, 여기서 집중. 여기서 집중. 자, 봐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근데 얘는 그게 어렵진 않을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숫자겠지.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거든. 거기 가면 헷갈릴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꼭 잘 연습한다. 자, 공통인 x를 찾는 거는 수직선 상황에서 연습을 해줄 거야. 자, 수직선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본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봐봐봐. 뭔 소리냐면 수직선을 딱 그리고 기준점은 마이너스 2와 2지 어쨌든. 자, 마이너스 2 일단 잡아. 2 잡아. 당연히 2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자, 봐봐.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경우야? 크거나 같은 경우지. 수직선 상황에서 크다라는 건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채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여기 있는 애들이 1번의 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존재하는 x값들이. 됐지? 자, 그러면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의 왼쪽에 존재하는 애들이겠네. 그지? 자, 그러니까 요쪽에 존재하는 애들이 2번의 해가 된다. 여기 있는 애들이 2번의 해겠구나. 됐지? 그러면 1번의 애도 있으면서 2번의 애도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거든. 겹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겹치는 애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x가.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 뭐 b 빼기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답은 4겠지. 문제 없지? 자, 한번 연습해 볼게. 890번 풀어본다. 또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맞니? 1번 풀고 2번 풀고 겹치는 거 찾는다, 맞지? 자, 1번부터 풀어볼게. 1번부터 풀어보자. 자, 마이너스 x 넘기면 더하기 x가 될 거고 6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3x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 없나? 자, 2번 풀어보자. 전개부터 해주면 6x 더하기 9가 되고 4x 마이너스 8이 되고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예지? 자, 4x 넘기면 6x 빼기 4x가 될 거고 9 넘기면 마이너스 1 빼기 9가 되는 거네, 그지? 자, 계산하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겹치는 거 찾을 거야. 자, 보자. 기준은 둘 다 마이너스 5야. 자,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얘 보자.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가는 얘들이지. 마이너스 5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얘들. 요렇게 잡혀, 그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어느 쪽? 오른쪽, 이번에는.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얘들. 여기 있는 애들이거든? 자, 그러면 겹치는 게 안 나오지. 그치? 흰색과 빨간색에서 겹치는 건 나오지 않아? 근데 봐봐. 여기 마이너스 5도 포함되는 애들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5도 포함되는 애들이지. 그러면 둘 다 누구는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5는 가지고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해가 누가 나온다? x 이퀄 마이너스 5 딱 한 개만 나온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부등식에서는 해가 한 개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894번 풀어볼게. 자, 봐봐봐. 3개짜리거든, 부등식이 이제. 자, 봐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됐지? 이 부등식의 의미는 뭐냐면 x는 2보다 크다라는 거랑 x는 3보다 작다 이런 의미인 거야, 사실상. 그치?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야 라는 의미잖아. 그치? 2보다 크고잖아. 크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b가 c,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오면 됐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오면 얘는 사실상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고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은 다음에 두 개가 겹치는 걸 찾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연립부등식 풀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15x-24가 5x 더하기 6보다 작은데 얘가 다시 10x 더하기 1보다 큰 x값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는 연립부등식이라고. 1번 얘를 풀고 그 다음에 2번 얘를 푼 다음에 겹치는 걸 찾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됐지? 자, 그럼 풀어본다.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보자. 자, 5x 넘어가면 15x 빼기 5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6 더하기 24가 되겠지. 자, 그러면 10x가 30보다 작다라는 소리니까 10 나누면 x는 3보다 작은 수구나. 이게 1번의 해가 되겠네. 자, 2번 풀어본다. 10x 넘어가면 5x 빼기 10x, 6 넘어가면 1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방향 바뀌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림 그려보자. 3보다 작은 거는 3의 왼쪽,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1의 오른쪽, 겹치는 건 여기, 그지? 그래서 최종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는 작다. 됐지? 여기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니? 정수는 1과 2 이렇게 두 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겠다. 별거 아니다. 자, 97번 정리 한번 해볼게.
99번 볼게. 자, 이번에는 해가 주어지는 경우거든. 자, 봐봐. 연립 방정식에서는 해가 주어지면 집어넣는다라는 방법을 활용하지. 우리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고 부등식은 그렇게는 못 푼다. 알았지? 자, 부등식에서는 해를 가지고 식을 유추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 알았지? 자, 항상 실제로 여기서 해를 구해 볼 거야. 알았지? 어떻게든 미지수가 있어도 구할 수 있어.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얘랑 비교한다라고 생각해. 자, 해부터 구해보자. 자, 1번 풀어볼게. 먼저 x 넘어갈 거니까 3x 빼기 x가 될 거고 1 넘어가면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하면 자, 얘가 2x가 될 거고 a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자, 양변 2로 나누면 되는 건가? 맞지? 근데 양수니까 방향 안 바뀌어야 되겠지? 그대로 2분의 a 플러스 1 요렇게 나온다. 1번의 해는. 자, 2번 풀어보자. 2번. 자, 3x 넘어갈 거니까 2x 빼기 3x 3 넘어갈 거니까 1 빼기 3 됐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항상 그림 그려본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뻗어나갈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지? 자, 그런데 해가 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모르지. 얘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해가 어쨌든 뭐 해야 돼? 존재는 해야 되잖아. 존재한다는 건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되니까 얘는 요쪽에 있는 얘가 되겠다. 됐지? 그래서 해가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부터 4까지여야 돼 라는 소리지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 숫자가 어떤 숫자여야 돼? 4라는 숫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1이 4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론은. 그럼 a 플러스 1이 8이 나와야 돼서 a는 7이겠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된다. 그지? 별거 없지? 자, 900번 한번 풀어볼게.